안녕하세요. 저는 올 2월에 졸업생 대표 연설을 하면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는 박혜린입니다. 지금 어떤 장애를 가지고 계시나요? 네, 저는 중증 뇌병변 장애로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25년째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 전체적으로 손부터 발, 다리가 불편을 해서 움직임 전반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장애인보다 힘이 약한 편이고, 그래서 수면 중일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앉아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뿐만 아니라 손에도 불편함이 있어서 컴퓨터로 작업을 할 때에는 키보드를 칠 때도 오른손은 타이핑이 조금 느린 편이고 왼손은 흔히 말하는 독수리 타법으로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장애를 지향요소가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공부하시려고 어떻게 불편함을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긍정적인 마인드랑 일단 해보지 않고는 어떻게 알겠어? 이런 사고방식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도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에 욕심과 의지가 더해져서 이것저것 해보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게 됐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휠체어에 앉아있다는 사실 말고는 크게 제약이 없었던 것 같아요. 초, 중, 고등학교도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를 다녔는데요. 휠체어로 인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미리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등의 사전 조사를 해야 됐고,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장애인 화장실을 요구하면서 일반 학교에 다녔습니다. 일반 학교를 다니셨다고 했는데요. 친구 관계는 어떤 편이신가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에게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고등학생 때는 반 친구들의 질문을 대답을 해주느라 쉬는 시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도 분위기가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보다는 다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응원해주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에 합격했을 때 오히려 저희 부모님보다도 친구들이 더 좋아해주고 환호를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지금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정말 저에게는 서로 도우면서 가장 소중한 학창시절의 추억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서로 말로 정한 적은 없지만 저를 돕고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각자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을 정도로 편하고 모든 것을 믿고 응원하는 사이예요.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학교 생활은 어떠셨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각종 대회도 많이 나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는 비장애인 학생들에 비해서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교를 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시간이 몇 배 더 많이 걸리고 학교 후에도 재활치료 등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주말이고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학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카이스트에 입학을 하면서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족끼리 다 같이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학교에는 휠체어 타는 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시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도 장애인 학생이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계기로 이후 장애인 학생이 입학할 것을 대비해 학교에서는 여러 지원을 고민하고 저에게 의견을 묻고 함께 소통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큰 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공사를 했지만 제가 입학한 후 5년 동안은 다른 장애인 학생은 입학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내가 학교에 재학 중일 때 장애인 친구가 오면 여러 가지를 알려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했는데 졸업 후에 대학원에 입학하고 보니 올해 22년도에 2학번 새내기로 휠체어를 탄 후배가 입학해서 반가운 마음에 이것저것 팁들을 전해주었습니다. 취업을 하지 않고 공부를 더 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휴학했을 때 인턴 생활도 해보고 학부생 때부터 연구실에도 있었는데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초로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부딪히는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가기로 하던 간에 나만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면 나의 연구 분야를 찾는 연구라는 일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고 현재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이스트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장애인으로서 어떤
가장 컸던 거는 보통 다른 많은 학교들은 봉사활동이 필수인데 카이스트는 봉사활동이 아닌 체육 과목이 필수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에는 장애인으로서 수강할 수 있는 체육 과목이 없었는데 그 외에도 다른 대체 조항도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런 졸업 요건과는 달리 뭐 경사로나 이런 것들은 저와 소통을 하면서 빠르게 공사를 해주셨지만 이 졸업 요건은 교칙을 바꾸는 일이다 보니 제 상황에 맞는 반영이 빠르게 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끝에 졸업 요건이 바뀌게 되었고 그 바뀐 졸업 요건으로 저는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덧붙이자면 지금은 그 요건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휠체어를 탔던 사람이 없다 보니 나름 평지이긴 하지만 자잘하게 계단이나 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공사가 된 덕분에 잘 되어 있는데요. 새내기 때에는 동아리 활동을 해보려고 동아리실이 모여있는 건물에 갔었는데 그 건물 자체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그냥 돌아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잘한 경사로나 장애인 화장실이나 이런 공사들은 많이 해주셨지만 이런 엘리베이터와 같은 큰 공사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주시겠다고 학교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졸업식을 하기 위해서 대강당을 오랜만에 몇 년 만에 갔었을 때에는 휠체어로 무대에 오를 수 있게 공사를 해주신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하시나요? 많은 학생들이 카이스트에는 과학고, 영재고를 졸업해서 고등학교 때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고 온 친구들이 많았는데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저는 고등학교 때 프로그래밍 공부를 전혀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해봤지만 그리고 흥미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은 이미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그전부터 좋아했던 수학을 따라서 수학과에 진학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수학과에 가보니 수학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계속해서 공부했던 프로그래밍은 흥미가 더 크게 느껴져서 저를 들여다보고 믿는 시간을 갖는 후에 용기를 갖고 전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로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가요? 저는 진로에 대한 계획을 물으면 거창한 거는 없습니다, 항상. 지금 그래서 현재는 연구할 주제, 분야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학창 시절부터 좋은 대학을 가야지, 카이스트를 가야지 하고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묵묵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뜻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거의 그런 적이 없었기도 했고 주변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캠퍼스를 누비는 사람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저의 캠퍼스 생활에 대해서도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꿈을 꾼다, 어떤 큰 계획을 세운다 기보다는 당장 앞에 닥친 일들을 충실히 해나가다 보면 그때그때 길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그렇게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저에게 주어진 대학원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다른 저의 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환경이 잘 맞춰지지 못한 곳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휠체어를 타는 생활이든 나의 장애로 인한 생활에 맞춰지지 않은 곳이다 보니 내가 처한 상황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무작정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 그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래도 나의 상황을 잘 이해시키고 요구사항을 잘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해주시고 그 요구사항에 같이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잘 정리해서 말해야 되고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망설여질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번 일단 말해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다녔던 카이스트에서도 제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불편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미국에서 공부하셨던 교수님들이 많아서인지 장애인에 대한 마인드가 제 생각보다는 많이 열려있는 교수님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처한 어려움을 말씀드렸을 때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구나 라고 바로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한 어려움을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절대 알 수가 없구나 라고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처한 상황이 낯설지만
다른 사람들은 살면서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아, 정말 경험하지 못하면 모르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무관심이 아니고 차별이 아니고 단순히 전혀 알아차리지 못해서 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용기를 내서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나의 상황을 말해보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애를 드러내는 것이 불편하진 않나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저는 제 장애를 빼놓고는 저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도움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 함께 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장애를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공부 비법이 있나요? 절대적인 공부 비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찾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만 그래서 더 덧붙이자면 공부 방법은 각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거를 왜 배워야 하는지, 이거를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하다 보면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어떤 것을 배운다 하면 교과서 그 목차를 보면서 아, 이거는 나중에 이곳에 쓰이기 때문에 배우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 전체적인 구조나 이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이걸 당장 왜 공부하는지, 왜 배우는지를 이해하다 보면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슷한 또래나 후배들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아무래도 주변에 나와 같은 사람이 보이지 않다 보니 움츠러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살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지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힘들었던 시기에 장애는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아가야 하지? 이런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생각 끝에 제가 결국 찾았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오히려 늘 누구랑 함께 할 수 있잖아? 난 어느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니구나. 이건 또 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행복일 수 있겠다. 그 고마움은 내 나름의 방식대로 세상에 베푸면 되겠다. 이렇게요. 그래서 날 응원하고 돕는 사람들이 행복하길 바라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우울에 빠져 있으면 안 되니까 제 스스로 행복한 방법을 찾으면서 주변인들까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모두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소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제가 많은 장애인 친구들을 본 건 아니지만 부정적인 친구들에게는 생각의 전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장애가 나에게 부정적인 것이 아닌 나만이 가진 특별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무기로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을 한다면 희망이나 방법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다는 것도 내가 가진 특별함을 무기로 꾸준히 해와서 왔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주변에 장애인 친구들보다는 비장애인 친구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나의 비교 대상이 계속해서 비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조급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각자 원하는 것을 찾고 내 무기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나 자신을 믿고 끈기 있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